세계에서 큰 폭포를 말할 때 3대 폭포를 들고 있는데 가장 큰 폭포는 남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국경의 이과수 폭포, 두 번째는 미국 캐나다 국경의 나이아가라 폭포, 세 번째는 아프리카 남부 잠비아와 잠부웨이 국경의 빅토리아 폭포를 말합니다. 그중 직접 둘러본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보시는 대로 미국 캐나다 국경을 이루는 5대호 중 온타리오호와 이리호 중간에 있는 나이아가라강 중간에 있습니다. 위성사진이라서 화면이 약간 흐리긴 합니다만 보시는 아래쪽 흰색 부분은 캐나다 쪽 폭포이고 위쪽 흰색 부분은 미국 쪽 폭포가 되겠습니다. 일정상 캐나다 쪽에서 관광하게 되어 캐나다 쪽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밤늦게 현지에 도착한 탓인지 폭포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군요. 하필이면 부슬비까지 내려 분위기가 더욱 스산하기까지 합니다. 원래 쾌청한 날 밤의 조명에서는 나름대로 폭포의 진 풍경을 볼 수 있었을 터인데 몹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듣자니 조명을 비춰주는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주로 여름에는 밤 9시부터 자정까지이고 봄, 가을에는 7시경부터 한겨울에는 대여섯 시부터 밤중 1시까지라고 하는군요. 따라서 야경은 타이밍을 잘 맞추어야 제대로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의 야경 폭포는 좀 싱거운 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다음날 아침 숙소에서 내려다본 경관인데 폭포 소음 없이 눈으로만 보는 전경으로 카메라를 맞춰본 것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3천만 년 전 강 한 줄기에서 시작된 것인데 12,000년 전에 지금 위치에서 11km 떨어진 하류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침식으로 현 위치까지 후퇴하게 되었는데 1950년까지는 해마다 평균 1m씩 깎여 나갔다고 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언젠가는 미국 쪽 폭포와 합쳐지게 될 거랍니다. 다행히 수력발전소 수량 조절로 10년에 36cm 정도로 줄어지게 되었다니 한숨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은 캐나다 쪽에서 봐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쪽에서는 폭포 옆면만 볼 수 있으나 캐나다 쪽에서는 옆면과 앞면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폭포가 있는 곳에서 보면 강이 90도로 꺾어지기 때문이라는군요. 이 폭포는 예로부터 인디안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었으나 백인에게 발견된 것은 1678년 프랑스의 선교사 헤네핑에 의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신대륙의 대자연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선전되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어 한때는 세계 제1의 폭포라고 하였으나 그 후 이과수 폭포와 빅토리아 폭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자 현재는 북미의 제1폭포로 일컬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폭포의 주변은 경치가 아름다워 공원화되어 있고 교통과 관광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어 세계 각국으로부터 관광객이 년간 1,000만 명 이상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가 되겠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꼭 관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폭포 이름 발음대로 폭포가 떨어지는 곳을 향해 나이아가라 하고 외치면은 10년, 20년은 젊어진다는 전설 아닌 전설이 있기 때문이라는군요. 글쎄요, 믿거나 말거나라고나 할까요? 숙소를 나와 이제 본격적으로 나이아가라 폭포의 현장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날씨는 맑은 편은 아니나 구경하기에 적당한 편이어서 다행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미국이에요. 미국 폭포, 그 다음에 면사포 폭포, 675m의 날갈구 폭포. 혹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여기가 바로 간밤에 지나갔던 곳인데 낮에 보니 분위기가 전혀 다르군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아침이 되면은 조금 더 모래양이 점점 많아집니다. 모래 빛깔이 파랗죠? 에메랄드 빛깔입니다. 그리고 나이아가라 그 강줄기의 색깔이 나중에 내려가다 보시게 되면은 먹물을 갖다 풀어놓은 듯한 아주 그냥 녹색빛을 띠고 있어요. 에메랄드 빛깔을 띠고 있는 게 바로 나이아가라 강물의 색깔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지상에서 보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진면목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여기 폭포의 웅장함도 대단합니다만 그 소리 또한 대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굉음은 이상하게도 소음으로 들리지 않고 오묘한 아름다운 음악 소리처럼 들려 지루하지를 않는군요. 그게 바로 자연의 숨 쉬는 소리, 바로 그것에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곳 폭포의 굉음을 넣고 옛날 인디언들은 천둥 소리를 내는 물이라고 했다는데 실제로 이 굉음을 듣고 있느라면 한순간 귀가 멍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기 굉음은 하루 중 시간에 따라 연중 계절에 따라 물소리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을 두고 옛날 인디언들은 신이 노한 것으로 알고 매년 아름다운 처녀를 제물로 바쳤다고 합니다. 안개우 소녀라는 전설이 지금도 전해져 내려와 가끔 물바다 속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설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해 제비를 뽑아 제물로 바치게 된 추장의 딸이 어미 없이 자란 외동딸이었는데 공정하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 하는 수 없이 폭포 속으로 흘려 보내야만 하게 되었답니다.
마침내 신에게 바칠 날이 왔습니다. 꽃으로 잘 장식된 배인데 노 하나 없이 물결에 따라 흘려가고 있고 딸은 몹시 슬프게 울고 있으니 주장인 아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낭떠러지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어떤 남자가 배를 저으며 다가왔습니다. 주장인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엷은 미소를 띄우며 딸이 탄 배와 함께 엄청난 폭포의 물줄기를 따라 떨어져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공중에서 보는 나이아가라 폭포의 모습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5대호 중 1위호와 온타리오호를 연결하는 나이아가라 강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폭포는 두 호수의 높이 차이, 즉 50여 미터의 높이 차이로 생긴 것이라고 합니다. 물은 지대가 높은 1위호에서 낮은 온타리오호 쪽으로 흐르고 있고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 폭포 수량 조절에 큰 도움을 주는 수력발전소가 있습니다. 계속 흘러가면 퀘벡시 선트 로렌스를 거쳐 결국은 대서양으로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강 중간에 고두 섬을 중심으로 좌우로 두 개의 폭포를 이루게 되는데 큰 쪽은 캐나다 쪽 폭포이고 작은 쪽은 미국 쪽 폭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월풀 세탁기 발명의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는 월풀 소용돌이라고 하는데 수심이 70여 미터이고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 멀리 두 폭포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캐나다이고 왼쪽이 미국 쪽인데 오른쪽에는 나이아가라 시가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캐나다 쪽 폭포는 폭이 675m이고 높이는 54m. 미국 쪽 폭포는 폭이 325m이고 높이는 56m입니다. 그러나 캐나다 쪽 폭포가 미국 쪽 폭포보다는 규모나 경관면에서 훨씬 뛰어나 있어 흔히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하면 캐나다 쪽 폭포를 연상하게 됩니다. 여기 캐나다 쪽 폭포는 앞서 수치를 보셨듯이 말발급, 즉 호수 슈 형태로 폭이 675m이고 높이는 54m에 이르고 있으며 매분 1억 5,500만 리터의 물을 낙하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아가라라는 명칭은 원래 인디언들이 니아가르, 즉 천둥 소리를 내는 물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나이아가라 강의 길이는 56km이고 유역 면적은 67만여 평방킬로미터에 이릅니다. 나이아가라 강, 즉 대표적인 나이아가라 폭포는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을 이루기도 해서 양국 간에는 1950년도 체결한 조약에 따라 폭포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관광 시즌에는 수량을 매초 2,830톤으로 그 외 기간에는 그 반으로 제한함으로써 평균 매초 3,679톤으로 해서 넘쳐 흐르는 물을 수력발전에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855년에는 나이아가라 폭포와 그 주변을 나이아가라 보전구역 주립공원으로 지정하기도 했고 식민지 시대와 미국 독립혁명 당시에는 여러 전쟁이 벌어져 나이아가라 요새를 재건했던 주립공원도 있다는군요. 흥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나이아가라 강 양쪽에는 각국의 도로가 나 있는데 미국 쪽 도로변에는 주로 별장들로 가득한 반면 캐나다 쪽은 도로만 깔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 얘기는 미국인들은 특정 계층만 강변의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해놓았고 캐나다는 누구나 자유로이 강변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캐나다 쪽 도로가 훨씬 서민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부터는 수면에서 보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되겠는데 수면에서의 관광은 보시는 대로 숙녀호라고 하는 유람선을 이용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미국적 폭포의 모습이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 나름대로 위력 있는 모습입니다. 폭이 325m, 그 옆에 가늘게 흐르고 있는 폭포만 해도 폭이 12m라고 하는군요. 관광객들의 표정도 점점 긴장감이 도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이제부터 물속을 뚫고 관광해야 하는 모험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나 할까요? 지금 폭포 근처에 갈매기들이 유난히 많은데 그 이유는 물이 너무 맑아서 빙어가 많아, 즉 먹이가 풍부해서 그렇다는군요. 지금 폭포 바로 아래쪽으로 배가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 폭포 아래쪽에는 부서진 바위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안내원 말을 들으니 미국 쪽 폭포에서 떨어진 고기들은 모두 눈두덩이가 다 부서져 있고 캐나다 쪽 폭포에서 떨어진 고기들은 눈 알맹이가 커다랗게 돼 있다는군요. 그 이유는 미국 쪽은 부서진 바위에 부딪혀 떨어지다 보니 그렇게 됐고 캐나다 쪽 폭포에서는 폭포의 웅장한 규모에 놀라 눈이 커다랗게 되었다는데 글쎄요, 이것도 역시 믿거나 말거나가 되겠네요. 앞서 지상에서도 공중에서도 보았듯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멋은 역시 보는 각도에 따라 경관이 달라 보이는군요. 여기 폭포는 세계 3대 폭포 중에서도 규모를 떠나서 운치나 위험, 아름다움으로는 단연 으뜸이라고 합니다. 물의 맑기로나 그 비주색 에메랄드의 고운 빛깔색은 어느 폭포도 따라갈 수 없는 장점이기도 합니다. 미국 쪽 폭포는 보시는 대로 두 갈래로 갈라져 흘러내리고 있는데 오른쪽 가늘게 흘러내리는 폭포는 작아 보이지만 폭이 12m에 이르고 있고 면사포 폭포라고도 한다는군요. 신부의 면사포를 닮았다는 뜻이겠죠. 아까는 미국 쪽의 폭포였습니다만 이번에는 카나다 쪽의 폭포로 배가 향하고 있습니다. 이 폭포 바로 아래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물보라가 서서히 이쪽으로 퍼져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슬비가 오는 것처럼 뿌려지고 있는데 카메라의 경우 촬영이 매우 힘들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물보라가 점점 심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바람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자연풍이 아니고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에서 생기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거칠게 불어오고 있네요. 바람, 물방울들이 본격적으로 거칠게 뿌려지고 밀려오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움직임이 매우 불안해 보입니다. 폭풍우를 만난 듯한 동작들입니다. 파도마저 거칠어져 더욱 불안해 보입니다. 완전히 폭우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지금 물방울들이 굵은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폭포가 가려질 정도로 지금 험악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나기 비를 맞고 가는 기분입니다. 지금
지금 카나다 쪽 나이아가라 폭포에 바로 하부 쪽을 배가 가고 있습니다. 하부 쪽은 완전히 이렇게 폭풍우가 쏟아지는 것 같은 기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한 물바다로 이젠 폭포에 흘러내리는 모습도 제대로 볼 수가 없네요. 배가 폭포 쪽으로 너무 접근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파도마저 일어서 배가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파도가 거칠게 일고 있네요. 이 거대한 장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폭포 아래쪽에서 위쪽을 향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물살들이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관광객들의 표정들이 가관입니다. 폭포를 제대로 쳐다보는 사람이 거의 없네요. 몹시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가 회전을 하면서 폭포 밑을 벗어나자 관광객들의 표정이 조금은 밝아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안개 속 또는 짙은 폭우 속을 거니는 기분입니다. 바람이 몹시 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습도 매우 불안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파도가 세서 그런지 배까지 로링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로링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역시 여기 오니까 폭포의 실감이 납니다. 거대한 폭포의 장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카나다 쪽 폭포가 되겠습니다. 카나다 쪽에 있는 폭포의 유력입니다. 지금 완전히 하늘에서 폭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빗물을 맛을 보았더니 약간 짠기가 있네요. 짠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이젠 안전한 곳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배는 출발했던 먼 위치로 귀향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다리가 카나다와 미국을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왼쪽은 카나다, 오른쪽은 미국이 되겠습니다. 이 폭포는 미국 쪽에서 내려오는 폭포수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대해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수면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귀로만 듣고 그림으로만 보아왔던 나이아가라 폭포의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에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자연의 신비로운 섭리를 조금이나마 터득할 것 같습니다. 매우 보람 있는 관광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